끝난 관계는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끝난 관계의 부담 이해하기.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종종 죄책감이나 두려움, 혹은 외로움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그 관계가 끝난 이유나 이미 멀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그 관계를 되살리려고 애쓴다. 그런데 사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의 감정이나 이해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서로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된 친구라 한때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한다. 그들은 종종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거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일종의 희망적인 착각일 수 있다. 사실 이미 감정이 멀어진 관계에서는 대화를 다시 시도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친밀해지기 어렵다. 오히려 그저 더 많은 오해나 불편함을 초래할 뿐이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3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내온 친구와 관계가 멀어졌을 때를 떠올려보자. 어느 날 서로의 마음이 서서히 변한 것을 느낀 그녀는 그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그 친구도 처음에는 반갑게 응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말할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그녀는 그 친구에게 모든 감정을 털어놓았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예전처럼 변하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후로 오히려 편안해졌고 더 이상 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관계가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달았다. 또 다른 이론은 한 남성이 그의 오랜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를 떠올린다. 그들은 처음에는 꿈을 함께 이룬 좋은 동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사업 방식과 생각의 차이가 생겼다. 불화가 시작되었고 그는 사업 파트너가 변했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과 계속 일을 하려 했었지만 결국 둘의 관계는 갈라졌다. 그는 처음에는 이별이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 관계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갈등이 그에게 주었던 스트레스와 불안을 돌이켜보며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처럼 끝난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갈등은 결국 더 큰 스트레스와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자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감정적 부담. 사람들은 종종 끝난 관계를 풀지 못한 채 계속 붙잡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얽힘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마치 무거운 짐처럼 계속해서 마음속에 쌓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미해결의 감정들은 불안, 스트레스, 심지어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오래된 연인과의 끝나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갈등으로 인해 관계는 끝나게 되었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로 자꾸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정리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졌다. 이 여성이 겪은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감정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쉽게 풀리지 않는 복잡한 실타래처럼 그녀의 삶에 깊이 얽혀 있었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관계는 단순히 과거의 일에 불과하지 않다. 그것은 현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예로 한 남성은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부담을 느꼈다. 그는 그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만나고 있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은 자주 불편하고 어색해졌지만 그는 그 관계를 놓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친구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계속 감정적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관계를 정리한 후
그는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부담에 시달리지 않았고 대신 새로운 에너지와 긍정적인 마음을 되찾았다. 해결되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부담은 실로 크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감정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며 자신을 지배한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중년의 남성은 부모와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났고 그 후로 부모에 대한 미련과 분노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 감정들이 자신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다. 결국 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감정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를 인식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점차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셋, 관계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끝난 관계를 되살리려고 애쓴다. 그들은 대화 한 번으로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 믿고 또다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그런 시도가 종종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 무리하게 관계를 회복하려 할 때 상처는 더 깊어지고 불편함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다. 그 친구와의 관계는 과거의 오해와 불화를 이유로 끝이 났지만 여전히 그녀는 그 친구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그 친구와 다시 가까워지길 바랐고 그 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그 친구도 반가워하며 대화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어색함은 커졌다. 그녀는 끊임없이 과거의 문제를 다시 꺼내며 결국 그 친구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대화를 시도할수록 두 사람은 더 멀어졌고 그 끝은 결국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상대방에게 더 큰 부담이 될 뿐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 또 다른 예로 한 남성은 그의 오랜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 그들은 예전에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의견 차이가 커지고 결국 소통이 끊어졌다. 그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 관계를 끝낸 상태였다. 그 남성은 처음에는 그 친구와 다시 대화하고 예전처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친구의 반응에서 진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고 결국 자신의 노력도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상대방의 마음을 강제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관계를 되살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무리하게 관계를 회복하려 할 때 상대방은 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이미 감정이 멀어진 관계에서는 대화가 더 이상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감정적인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는 시도는 자신에게도 정신적, 감정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준다. 관계를 되살리려는 시도보다는 그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끝난 관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이를 놓아주는 것이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네. 받아들임의 치유력. 사람들은 종종 끝난 관계를 놓아주기 힘들어한다. 그들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거나 과거의 문제를 계속해서 되새기며 마음속에서 정리하려 한다. 그러나 실제로 평화를 얻는 길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에 있지 않다. 평화는 받아들임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다. 예를 들어 한 중년 여성이 그녀의 결혼 생활을 떠올린다. 그녀와 남편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여러 갈등과 불화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이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의 결혼이 성공적이었기를 바랐고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이혼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후로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남편과의 관계가 끝난 것을 아쉽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대신 그녀는 그 결혼을 통해 배운 교훈을 소중히 여기며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또 다른 예로 한 남성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 친구가 떠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매우 가까운 친구였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다른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고 결국 연락이 끊어졌다. 처음에는 그 남성도 계속해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되돌려 놓으려 애썼다. 하지만 점점 그 친구의 마음은 멀어졌고 그 남성은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 친구가 떠난 이유가 그 친구의 삶에서의 변화였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친구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친구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받아들임의 과정은 치유의 핵심이다. 어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인정하고 그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한 준비가 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받아들임은 단순히 감정적인 방치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큰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끝났다는 신호를 인식하는 법. 끝난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때로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그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변화를 기다린다. 그러나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그 신호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상 그 관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자신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의 관계에서 점차 멀어짐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바빠서 연락이 자주 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친구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녀의 중요한 일정을 무시하고 또 다른 약속을 잡은 것을 보고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 친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그 친구와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거리감만 느껴졌고 결국 그 관계를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관계가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또 다른 예로 한 남성은 자신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변화를 겪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서로 많은 것을 공유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그의 동료는 점점 더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처음에는 그가 바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 동료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동료는 회의에서도 그를 무시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은 결국 그 동료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인식하고 그 동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동료가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나타난다. 상대방의 태도나 연락의 빈도, 대화의 질 등이 점차 변하면서 관계의 끝을 암시한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관계가 끝나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끝난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관계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때로는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미련을 버리고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길이다. 끝난 관계에서 신호를 인식하고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6.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 끝난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한편으로 아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과거의 관계에 묶여 있다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없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관계를 놓고 새로운 만남에 대해 마음을 열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과거의 연애 관계를 마친 뒤 한동안 자신을 되돌아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 관계가 끝난 직후 그녀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만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왜 그 관계가 끝났는지, 그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과거의 관계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에 대해 깨달았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더 공감한 태도로 다가갈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한 남성은 여러 해를 이어온 친구와의 관계에서 멀어졌다. 그 친구와의 관계가 점차 희미해지자 그는 처음에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예전과 다른 점은 바로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의존하거나 그 친구와의 관계를 되살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과의 대화와 경험을 통해 관계를 쌓아갔다. 그의 마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데 열려 있었고, 과거의 관계가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는 과거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더 공감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과거의 관계를 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 첫걸음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자신도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7.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 끝난 관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다. 과거의 관계에서 느꼈던 상처와 미련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친다. 그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머물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단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그대로 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 친구와의 오랜 관계가 끝나고 그녀는 그 친구의 태도에 큰 실망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친구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속상해했다. 그 상처는 마치 큰 돌덩이처럼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그녀의 일상적인 행복을 빼앗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계속 이 상처에 묶여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들. 그때부터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친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 친구와의 관계가 끝난 이유를 인정하고 그 경험을 자신의 성장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점차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그 사건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한 남성은 오랫동안 힘든 가정 문제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려웠다. 그는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갈등은 그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부모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명상과 일기를 쓰는 등 마음을 가라앉히는 활동들을 시작했고 점차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는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자신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나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며 치유의 길을 찾는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두고 그것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의 평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고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차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8. 과거의 관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법. 많은 사람들의 끝난 관계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다. 그들은 과거의 관계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 미련이 마음속에서 무겁게 얽히는 것을 느낀다. 미련은 때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장벽을 만든다. 하지만 그 미련을 떨쳐내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과 헤어진 후 마음속에 깊은 미련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 번 갈등을 겪었고 결국 관계가 끝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사람이 떠나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계속 떠올리며 그가 떠난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다시 돌아오길 바랐고 그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이 그 관계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미련은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그 미련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은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의 삶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녀는 그 사람을 놓아주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 후로 그녀는 점차 마음속의 미련을 떨쳐내고 새롭게 다가오는 기회들에 대해 열려 있었다. 또 다른 예로 한 남성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끝난 뒤 그 친구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졌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상처를 받았다. 그는 계속해서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해했다. 그 친구를 다시 찾고 싶었지만 그 친구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를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친구와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그 미련을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얽매이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련을 버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그 친구와의 추억을 담은 물건을 정리하고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줄여나갔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 결국 미련을 떨쳐내고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미련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련을 계속 품고 살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억제하게 된다. 미련을 떨쳐내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이다. 그 후에는 그 미련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련을 버리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더 나은 기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삶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미련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9.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법. 자신을 위한 시간은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과정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기 쉽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고 또한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단지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과거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후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고 살았다. 친구들과의 약속, 가족들의 기대, 직장에서의 업무 등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지배했다. 그러나 과거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그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었다. 점차 그녀는 그 시간을 늘려가며 자신에게 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또 다른 예로 한 남성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 살아갔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항상 신경을 쓰며 살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했다. 그 시간이 점차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스스로의 진짜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여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나만의 길을 찾는 과정이다. 이 시간을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공감하게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키우는 법. 끝난 관계를 받아들이고 미련을 버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내적인 힘과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이 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이혼 후 처음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컸다. 그녀는 상실감에 빠져 자신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우선 작은 목표부터 세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점차 자신감을 회복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시작했다. 요가 수업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등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점차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한 남성은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 그는 직장에서의 업무에 깊이 몰입해왔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는 먼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했다. 그 후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룹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그렇게 그는 점차 은퇴 후의 삶에서 더 큰 의미를 찾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과거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후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에 집중하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고
더 많은 가능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겪고 그 과정에서 성숙해진다. 과거의 어려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다.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단지 외적인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면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준비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그 힘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